어제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뉴요커들로 하루 종일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난 25일 메인주에서 발생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도주 사흘 만에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열린 유흥가 일대에서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총 14,880명의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다양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뉴요커들로 행사장은 하루 종일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흐린 날씨에 내리는 빗줄기도 뜨거운 한류의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제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페스티벌 행사에는 먹거리와 볼거리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뉴요커들로 행사장이 하루 종일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개회식 행사에는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과 한인 단체장들, 김희환 뉴욕 총영사,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페스티벌을 축하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뉴욕의 중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흐린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과 정치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We are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Korean culture and food with you and the world. The traditional philosophy of Koreans, 통익인간, which translates to live and work for the benefits for all mankind. We hope that this motto can be adapted by all of us to help all the wonderful communities in this country and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nd it's really such an honor to be here to celebrate the amazing culture and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not just to our city, but to our great country. 행사장 특설 무대에는 진도 북춤, 태평무, 풍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 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야외 부스에서는 전통 음식 김치 체험 행사와 종이접기, 투어놀이 등 각종 체험 행사와 다양한 종류의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이벤트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행사 중간에 펼쳐진 독도를 알리는 플래시몹 행사에는 한인들은 물론 행사장을 찾은 뉴요커들이 함께 율동을 하며 참여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메인주에서 발생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도주 사흘 만에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의 사망자를 낸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카드는 사건 후 3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카드는 지난 25일 밤 볼링장과 술집에서 1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카드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에 대한 살인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수색 결과 그의 시신은 안드로스코긴강 부근에서 27일 오후 7시 45분에 발견됐고 경찰은 최근 그가 일했던 재활용 시설에서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밀스 메인 주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카드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면서도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치료를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카드는 훈련 중 이상 행동을 시작한 후 지난 7월 중순에는 정신건강평가를 받기도 했던 육군 예비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난사 직후 전국 경찰이 받은 공고문에는 카드가 군 기지에서 총격을 가하겠다는 위협 등과 관련해 올 여름 2주 동안 정신건강시설에 수용됐었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열린 유흥가 일대에서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용의자 1명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 경찰은 29일 성명을 내고 할로윈 축제가 열린 유흥가 일대에서 총기를 난사한 22살 타이렐 스티븐 필립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스는 휴양도시 템파의 이보시티 내 술집과 클럽에서 집단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휴대하던 총기를 꺼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립스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리 버카우 템파 경찰서장은 목격자들의 제보가 용의자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는 1명을 제외하면 전원 총상을 입었고 대부분은 경상에 그쳤지만 5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소 2명이 총격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고 이 가운데 용의자 1명이 먼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는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12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자 할로윈 복장을 입은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로 위로 뛰어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돌변했습니다. 아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 중 하나인 할로윈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법당국은 어린이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명절입니다. 하지만 트릭 올 트릿 전통과는 범죄 피해와 안전사고의 위험도 동반됩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계 무지개 캔디류가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전달될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마약 단속국 요원들은 스키틀즈와 와퍼스 등의 캔디 봉지 안에 캔디가 아닌 펜타닐 알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을 일일이 검사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또 만약 사탕 봉지 안에 펜타닐계 마약이 들어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로윈 당일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은 범죄자의 손쉬운 타깃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 할로윈 복장으로 위장한 범죄자에 의한 강절도 사건과 어린이들을 현혹해 납치 유괴를 시도하는 범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트릭 올 트릿은 가능하면 여러 명이 함께 다니고 이웃집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집으로 갈 것,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차를 타지 말 것, 밝은 색상의 옷과 의상을 착용할 것, 밤 늦은 시간까지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지 말 것, 과일의 경우 먹기 전에 반드시 잘라내고 단면을 면밀히 검사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9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계 중 영주권 소유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총 96만 9,38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전년도 81만 3,861명과 비교해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민권 취득은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며 귀화자의 평균 연령은 41세였고 시민권 시험은 재시험까지 합하면 합격률이 94.8%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사례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4,880명의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전년도 14,996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한인들은 영주권 취득 후 평균적으로 약 9년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계 가운데 영주권 소유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국가별 영주권 소유 기간은 필리핀계가 7.5년, 중국계 7.2년, 베트남계 6.4년, 인도계 6.4년, 파키스탄계 6.1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이 시민권을 가장 많이 취득했던 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6,040명과 2019년 16,299명이었습니다. 한인 귀화자가 매해 16,000명을 넘어섰던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순으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적별 귀화자 가운데는 히스패닉이 13.3%, 13만 8,878명으로 대세를 이뤘고 특히 멕시코 출신의 귀화자는 201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안 탄탄하게 강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견고했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가 지난 9월과 같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향후 통화정책 관련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고 내년 여름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그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연준 인사들이 주목하는 고용 시장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료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 5천 명 증가에 그쳐 전달 33만 6천 명의 증가폭과 비교해 큰 폭으로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3.8%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일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임금 증가 속도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믹스는 임금 증가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더욱 정확한 신호라며 연준의 선호지표인 고용비용 지수와 평균 시간당 소득이 최근 몇 달간 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앞으로의 지출 전망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9월 저축률은 올해 최저치인 3.4%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고소득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2021년 과세연도의 체납 소득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6,8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집계치인 6,01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보다는 1,380억 달러, 2014년에서 2016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1,92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텍스갭은 전국의 납세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과소신고하고 내야 할 금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등 세 가지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2021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미보고로 인한 체납세금은 770억 달러, 과소신고는 5,420억 달러, 과소 납부는 680억 달러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IRS는 올해 처음 텍스갭을 연 단위로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매년 관련 자료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IRS의 감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런 텍스갭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자 및 기업을 주 타깃으로 엄격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속되는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망명 신청자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속적인 망명 신청자의 유입에 대응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망명 신청자 지원에 3억 1,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고 앞으로 2년 동안에는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개월 전부터 시작된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뉴욕시는 주택과 의료, 기타 필수품 지원 등 망명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미 약 2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뉴욕시를 재정 절벽으로 몰아넣으면서 뉴욕주 감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을 추적하는 지출 추적 도구를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정부 및 뉴욕시의 기관별 지출을 분류하고 매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망명 신청자 수용이 한계에 이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쉘터 이용 기간을 30일, 가족이 있는 경우 60일로 단축했고 기간이 끝난 성인에게는 침대 제공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뉴욕시 소방국이 소방법 위반으로 수백 명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던 쉘터 5개를 폐쇄함에 따라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망명 도착센터 바닥 혹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대면 회담을 할 전망입니다. 다만 양측이 아직 정확한 회담 날짜와 장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치사랑 하와이 재단은 4회째인 올해 김치의 날을 맞아 해외에서 처음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의 김치 박물관을 개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다음 달 22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김치의 날의 중요성과 김치 박물관 개관의 의미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하와이주 김치의 날을 제정한 린다 이치야마 주 하원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세희 관장은 관광객과 한인 등 하와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김치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김치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도 열어 한국 김치에 대한 역사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가 소비자의 데빗카드 결제로 판매자가 은행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약 30% 인하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은행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카드 발급사에 2011년 연준이 정한 데빗카드 수수료인 21센트에 결제액의 0.05%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계획에 따르면 데빗카드 수수료가 14.4센트에 결제액의 0.04%를 더한 액수로 줄어들며 경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추가로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 관계자는 이번 인하 계획은 평균 거래 금액이 $50인 경우 데빗카드 수수료를 약 28%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지난 27일 뉴욕주 요식업 종사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뉴욕주가 요식업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식당 종업원의 표준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15보다 $5 적은 시간당 $10입니다.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팁으로 차액을 충당해야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며 직원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입마저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뉴욕 기업들은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로부터 약 $32억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중 3분의 1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착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